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사흘 전 태어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법원 심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오는 8일 전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전 씨 측에 통보했는데요.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법원에선 별다른 심리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광훈 씨 보석 취소와 관련해 법원이 별도의 신문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전 씨의 보석 취소를 청구한 건 지난달 8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20일 가까이 재판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건 직무유기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정광훈을 보석해줬던 허선아 판사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여름 휴가 가셨습니까? 얼마나 더 시간을 끌며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 씨 공소사실과 관련해 위법한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재구속을 요청한 건데요. 그러나 전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심리가 늦어졌고 사흘 전 퇴원하면서 조만간 취소 여부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을 미루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전 씨가 참석했던 광화문 집회가 애초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위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고심을 이어가자 검찰은 전 씨가 퇴원했으니 신속하게 심리를 해달라는 추가 의견서도 다시 제출한 상태인데요. 재판부는 뭘 더 고심해야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 위기로 몰아넣은 전 씨의 반인륜적이고 추악한 범죄 행위를 그냥 보고 있으라는 건가요? 허선아 판사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며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쯤 되면 이분도 한패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씨 측도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주말과 휴일 동안 추가 의견서를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신문 날짜를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자료만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전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서울시가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며 정광훈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교회 관계자 2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요. 또 정광훈 씨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어제 통보했습니다. 출석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 출석하라는 시한을 제시했는데요. 전 씨 측이 연락이 닿지 않아 문서로만 소환을 통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목사 측은 언제 출석할 건지 아니면 소환 조사를 거부할 건지 등 구체적 입장을 통보해 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지난달 21일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2일에는 전 씨의 사택 등 교회 관련 시설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허선아 판사는 어느 나라 판사입니까? 왜 정광훈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이미 그는 보석 조건을 어겼고 또 대한민국 방역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에게 코로나19를 확산 전파하는 등의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왜 보석 취소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다음 달 개천절을 앞두고 보수 성향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에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또다시 집회를 통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서울시와 경찰 등은 집회의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법원의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도심에서 자유연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는데요.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자유연대가 교보빌딩 앞, 광화문 KT 건물 앞, 시민열린마당 앞, 경복궁역 인근에 이날 집회로 약 2,000명 신고를 했으며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세종로와 효자자치센터 인근에 3만 명을 신고했습니다. 또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와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등이 을지로 입구역 인근에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는데요. 이 단체들은 서울시가 도심 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경찰 등에 의해 이미 제한 통지됐거나 추후 제한 통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에도 보수단체들이 법원에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서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 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는데요. 그러나 정광훈 씨가 무대에 오른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 대회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보건당국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끄고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기도 해 당국이 실제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투입된 경찰 병력 중 일부는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사태는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한편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어게인 10월 3일 오후 2시 자유우파 집결이라는 제목으로 핸드폰 어프라는 문자가 적힌 포스터와 관련해서는 자유우파와 우리공화당 측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설마 재판부가 또 집회를 허가해주지는 않겠죠?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준 박영순 판사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재판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만일 이번에도 집회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는 없는데요. 어서 빨리 국민이 판사를 탄핵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판사는 그 결정 내리고 그냥 아무것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바로 이 비판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법률적인 식견과 양심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 결론적으로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